자, RPM 1070번인데 삼각형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제 세곡점을 갖고 있는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한 점. 자, 이게 말로만 써 있으니까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봐요. ABC가 뭐 각 사분면에 속하기 때문에 딱 맞게끔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대충 그려낼게. 그 다음에 AB 위의 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뭐 어떤 거를 말하는지 모르니까 대충 찍어 이렇게. 그럼 뭐 말하고 있어? 삼각형 APC와 삼각형 PBC. 자 이거 2학년 도형할 때 많이 봤죠? 했는데 넓이의 비를 줬네. 자 요거랑 요거랑 넓이의 비가 2대1이래. 이거 뭐예요? 밑변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 그 공식 때 많이 봤죠? 그렇죠? 자 그럼 넓이의 비가 2대1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1이겠지? 자 문제 조건을 모르는 거 막 그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네가 평소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결국 P점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분점이죠. 어떻게? A에서 휴게소 북한 목적지로 한 칸. 선분 A, B의 2대1 내분점이지. 자 이거 파악하려고 그림을 개떡같이 그린 거야. 근데 파악만 하면 되잖아. 이걸 사분면에다가 막 이렇게 이쁘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쓸 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내분점 계산하면 뭐 나오냐 하면은 자 3,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요. 원방을 좀 해야 돼서 빨리빨리 좀 할게. 계산 부분에 있어서는. 자 뭐 물어봤어? 두 점 C와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요거랑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고등공식이나 중등공식이나 써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게 3번이야. 계산하면. 자,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쓸 시간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잘 보고 필요한 건 영상 보고 좀 적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 드는 생각 중에 또 하나는 영상을 수업 시간 지금 어차피 오늘은 1000mm가 안 와서 다 찍고 있지만 그거 떠나서 평소에 출석률이 100%였을 때 그 전부터도 그랬고 영상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어 사실. 왜냐면 조회수가 없어요. 돈 달라는 게 아니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빵인 것도 많고 물론 안 보고도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봐서는 영상을 안 보고 오답 안 내잖아. 보면서 내가 오답노트 쓰라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예 쓸 생각을 안 해. 오답노트를 안 쓰는 거지 영상도 안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고자 부탁 내지는 충고한 게 뭐였어? 수업 시간에 풀어준 것만큼은 영상 보면서 다시 노트 정리해가지고 오답노트를 꼭 내어라. 그거조차 안 하면 개념 노트만 내는 인간이 됩니다. 사실 개념도 모르잖아. 그치? 개념 정리도 개판으로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집중 안 하고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뭐 썼다 하더라도 니네는 그 내용을 처음 보기 때문에 한 방에 이해를 해 못해? 당연히 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문제 풀면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 개념만 써서 낸다고 다가 아니잖아. 알았죠? 차라리 개념 안 쓰고 오답 써서 내는 게 오히려 니네한테 나아. 뭔가 공부가 한참 잘못돼 있어. 그래서 내가 쓰라고 써서 내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내죠. 그치? 여전히 안 내는 인간은 여전히 안 내. 그러니까 시험이 개판인 거야. 반성해야 돼. 내가 이 세월이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만 무슨 얘기 때문에 그랬냐면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나면 얘기해줄게. 내가 엎으니까 갑자기 말할 게 기억이 안 나네. 맞지? 맞구나. 응? 맞냐? 자, 적었냐? 영상 얘기 때문에 그랬구나. 기억났어, 갑자기. 지금이야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좀 무대 대우하기 위해서 보충 자료로서 이런 수업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사실 니네 아까 시험 볼 때 나 분주했던 거 봤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고 했던 거.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작업 때문에 그런 거야. 얘네 시험 볼 때. 난 놀고 핸드폰 보고 놀고 있지? 안 그랬죠? 아빠 애들도 영상을 찍어줬거든. 걔네도 똑같아 얘네랑. 걔네는 2학년 거 하는 애들인데 예비 중2이야 예비 중. 근데 2학년 2학기 어렵잖아. 너요. 처음 배웠을 때. 그래서 니네한테 똑같이 하듯이 걔네도 하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 걔네는 그래도 조회수가 나와. 왜? 오답노트 쓸 때 그거 보면서 써. 지금이야 잘 쓰겠지. 근데 걔네도 나중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뭐 니네 얘기만 하면은 그 영상을 활용하는 횟수가 너무 적으면 나는 사실 올릴 이유가 없어. 왜? 보지도 않는 거 뭐 하려고. 심지어 그거 니네가만 볼 수 있게 일부 공개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공개 영상도 아니야. 조회수도 안 올라. 뭐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 그 긴 2시간이 넘는 문제풀이 영상을 봐봤자 누가 보겠어요. 우리만 아니면 볼 일이 없죠. 응? 학원을 끄는 뭐 승현이나 뭐 우빈이가 볼까? 그럴 일은 없어. 어쨌든 니네 공부하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뭐 얼마 이상 조회수가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없어. 근데 내가 니네만만 딱 이렇게 추려서 보니까 문제풀이 영상은 조회수가 2 미만이야. 빵인 게 압도적으로 많고 그 중에 1은 내가 올린 거겠죠. 내가 잘 올라간다 눌러봤기 때문에. 나도 바빠서 못 눌러보면 빵이고 그런 게 진짜 많아. 근데 그래 안 볼 수 있어요.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아니면 풀이 적어놓은 거 보고 정리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도 좀 아쉬운 건 시험 결과도 그렇고 오답노트 내는 방향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답답한 거지. 소위 말하면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싶기도 하고. 선생님도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뭐 하려고 이걸 찍어주고 앉아있나. 개념 영상만 겨우 몇 개 이제 조회수 올라가요. 반성해야 돼.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반성해야 될 포인트가.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에 나오는 내용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부해서는 잘하는 게 이상한 거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알았어?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했잖아. 시험도 금방 보고 11월에 모임 기말고사 보면은 니네 3학년 끝난 거야. 알았지? 사실 시간이 없어 이제 니네. 갱생할 시간이 거의 안 남았다니까. 사람이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진도 나가면 뭐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빨리 조금이라도 빠른 결정을 해야 돼. 사실 학원에도 얘기했어. 3월 됐을 때 방을 좀 조정하고 싶어. 그걸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는 사실 나도 몰라. 잘하는 아이들을 위로 올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인간들을 진도를 멈추던지 반대가 될 수도 있지. 밑에 반으로 내리고 그냥 그래도 좀 끌고 갈 만한 성실하면서 뭐 성적이 잘 나왔다 이런 기준은 아니야. 시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 평소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미 파악이 다 됐죠. 근데 내가 마지막 이번 한 달 동안에 지켜보겠다고 한 게 마지막 기회인 거야. 덮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선생님 포기했어. 마지막 한 달만 지켜볼 거야. 다음 시험을 통과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숙제 제출 다 필요 없어. 수업 시간에 집중, 숙제 제출, 보충, 성실히 참여 이런 것만 하면 돼. 오답 노트 안 내는 인간 내시고 개념 노트 자꾸 코앞에 닥쳐서 내는 인간 미리 써서 내시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 나는 그것만 보고 할 거야. 시험 망쳤다? 안 봐. 근데 평소 모습 개판인데 시험까지 망쳤다? 뭐 어떻게 나고 이제 할 말이 없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지.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기간 해봤자 이제 2주 남았죠. 이번 주 끝나면은. 그쵸? 그래서 지켜보겠다 했는데 잠깐 하는 척 하더니 또 안 하는 것 같아. 주말에 도대체 뭐 하셨는지 생각해봐. 내가 했을 때 못했나. 아마도 높은 확률로 놀다가 못했겠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매번 그랬을까? 그건 아니지. 놀다가 듣기 시작한 거야. 그나마 희망적인 건 그래도 그나마 쓰는 개념 노트를 그래도 거의 다 수업 전날 내셨어요. 근데 그게 다야. 개념만 잘 내는 게 문제인 거야. 알았죠?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망해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딱 그거였다. 노트만 낸다. 알았냐? 똑같아요 하는 게. 알았죠? 그 중에 한 명 어떻게 됐어? 3학년 2학기 됐을 때 현행반으로 추락했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거야. 수 원 들어가서 완전 개판된 거지.
난 미리 얘기했어. 야, 너 이렇게 하면은 고2 수학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뭐 자존감까지 떨어질걸? 내가 막 이래까지 얘기했는데 아니래. 자기는 하면 할 수 있대. 여자애 갔는데 자기는 하면 할 수 있대. 근데 딱 해보니까 야, 니네도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야. 아마 본인이 됐건 부모님이 됐건 진도를 좀 많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야. 많이 봐왔는데 공통점이 있어. 고2 수학 딱 들어가잖아? 그 손이 쏙 들어가. 최소한 학생한테. 왜 그런지 아니? 어렵거든. 어려워. 첫 단원부터 어려우면 숨이 막혀요. 수학 공부라는 게. 첫 단원. 자, 생각해봐. 1학년 1학기 첫 단원 뭐였어? 소인수분해. 2학년 1학기 첫 단원 뭐였어? 유리수화소수. 3학년 1학기 첫 단원 뭐였어? 제곱근, 루트 계산하는 거. 수학상 첫 단원 뭐였어? 다항식이 계산. 다항식의 나눗셈. 그렇지? 그리고 뭐 수학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수학화 첫 단원이 집합인데 내가 집합 뭐라고 했죠? 옛날 선생님 때 중1 때 했던 거라고 했지. 중1 첫 단원이야. 마치 니네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난 그걸 공부했어. 어려웠을까? 쉬우니까 그렇게 공부했겠지. 그때 당시. 물론 지금 기준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별로 어렵지 않고 양만 많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준이 아니야. 거기는 계산 복잡하고 그딴 게 없고 그냥 논리 과정이에요. 국어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논리만 잘 따질 줄 알면 인과관계만 잘 따질 줄 알면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명제는 어려워. 명제는 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긴 좀 어려워. 수능 내용도 많고. 근데 집합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수원 첫 단원이 지수야.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 그 지수예요. 웃긴 거 얘기해줄까? 거기 나온 공식 상당수가 중학교 2학년 지수 법칙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고 공부했지. 니네 2학년 때 루트 들어간 거 당연히 한 적 없죠. 심지어 분수가 들어간 것도 한 적 없죠. 자연수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단원이 지수인데 이렇게 무리수나 유리수가 들어가도 더해도 된다라는 게 지수 법칙이에요. 분수여도 더해도 된다라는 게 지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2의 2제곱이야. 공식만 외우면 어때? 개편하지. 그냥 중학교 때처럼 밑 같으면 지수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 심지어 이것도 돼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공부했어? 곱한다고 공부했잖아. 곱하면 돼. 고등학교 때는. 자, 그럼 공식만 봤을 때는 저게 왜 어려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닌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 본인이 그 논술하듯이 다 쓸 수 있어야 돼. 여기 첫 단어 개념수랑 개 길어. 엄청 길어. 근데 결론만 외우죠, 보통 애들이. 이거 외워서 해요, 그냥. 아니, 이거 계산이 뭐가 어렵냐고. 근데 이렇게 만만하게 보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다음 단원 계산하는 거 나오다 보면은 이제 나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다 틀리는 거야. 이유가 있어. 공부를 개판으로 하니까 그런 거야. 노트 정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중학교 거 공부할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상 공부할 때부터 이어지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다고 봐. 왜냐면 평소에 열심히 했던 애들은 자기가 틀린지 걔네도 물론 틀려. 어려워하니까. 근데 다 이겨내. 한번 짚어주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안 그런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최악의 케이스 그 여자애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야. 안만 해도. 계산을 첫 단어부터 안 되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야. 막. 니네도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럼 그때 가면 늦어. 왜? 그런 애들 내가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내가 진도 나가는 게 조심스럽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진심이야. 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자한테 수학 상도 과분해야지. 반성해야 돼. 그래서 일단 방학이고 수업은 나가야 되니까 하고 있지만 수학하 나갈 때부터는 좀 사실 고민이 앞서. 과연 해도 될까? 얘네들도 걔네처럼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학원에 얘기했어. 근데 이제 나는 그것만 보는 거야. 자, 책이 매 단원이 잘 꼼꼼하게 체크가 다 안 돼 있겠죠. 근데 내가 한 달만 보겠다고 한 건 그거야. 요번 달에 나간 단어 뭐 나왔어요? 평면좌표부터 거의 이제 도형을 나가고 있죠. 물론 어려운 거 맞아. 근데 평소 숙지하는 자세가 좀 바뀌었다. 오답노트 잘 낸다. 개념노트 잘 낸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충도 잘 참여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쪽지 시험이나
단원 평가 같은 거를 봤을 때 성적의 변화가 보인다. 생각해봐. 더 어려운 단원인데 성적이 늘었다? 그럼 많이 는 거야 사실.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게 보인다. 이제 오늘 시험 처음 봤잖아. 앞으로 이제 시험 두 번 정도 더 볼 거야 아마.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까지 아마 볼 것 같은데 시간상 그런 거 쪽지 시험 포함해서 저번 주에도 봤죠. 쪽지 시험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변화의 여지가 보이면 선생님은 확신할게. 딱 그것만 보고 그냥 끌고 갈 거야. 왜? 뭐 안 하니까 못 하는 거라는 거에는 확실히 쓰는 거지. 그러면 걔 패소라도 하면 돼요. 진짜 때리진 않겠죠. 갈고 가면서 하면 된다라는 거야. 하면 돼요 그러면. 근데 그것조차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애를 나는 더 이상 끌고 갈 생각이 없어. 왜? 나도 사람이니까 힘든 거지. 그게 본인 수준이 그렇건 아니건 그거는 상관이 없고 하기 싫다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저도 이만큼의 개선의 여지도 없어요. 그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공부를. 그 애는 진도를 나가면 안 돼. 그냥 현행 과정부터 다시 하는 게 맞아. 저 밑에 반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방학 끝나면 수학상 시작할 것 같은데 다시 글로 가야 돼. 지금 이 상황에 직업 공부도 다시 해야 돼. 암만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래 3학년 2학기 하는 반 있으면 글로 보내려 했는데 그런 반은 없는 것 같고 수학상 시작하는 반은 같은 요일에 있는 것 같더라고. 뭐 9반도 막 이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어느 반인지 난 모르겠는데 생각 다 지금 계획 다 짜놨어. 진짜 안 하면 내리던지 아니 위에 이제 수원하고 이제 막 시작한 반이 있는데 우리랑 같은 타임에서 그 반으로 올리고 기존에 있던 애들은 내가 끌고 가던지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실천할 거야.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정말 장난으로 듣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 있네요. 선생님이 이미 마음이 굳었어요. 열심히 하시고요. 조만간 이제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한 명씩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딴 반을 먼저 하고 있어요. 얘가 3학년이고 2학년 애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다 말씀드릴 거야. 모두 다 드릴 거야. 왜냐면 서로한테 피해야 이러면 서로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도 피해를 보고 열심히 안 하는 애도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수업하면 안 돼. 열심히만 해. 결론은 그거야. 평소 안 하던 거 본인이 알잖아. 실천하세요. 내 입에서 오답노트 왜 안 내? 라는 얘기 안 나오게 하세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내시는 것 같은데 또 내다가 안 내니까 또 괘씸한 거지. 그쵸? 할 거면 계속 해야지. 그게 공부예요. 알았지? 어떤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좋아해. 반성해야 돼. 자, 한번 믿어볼 거야. 어쨌든 간에 남은 기간 동안. 자, 다음 직선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첫 번째 방정식 는 0과 두 번째 방정식 는 0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단 하나의 식으로 함축해서 표현한 공식이었죠. 무슨 개념을 통해서? 방정식의 개념이었지. 자, 그랬을 때 단점이 뭐였어요? K에 묶여 있는 이 직선도 교점을 지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이 직선은 유일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 앞에 있는 직선은 표현이 가능하다. 왜? K에다 0 넣으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간혹 그 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답일 때가 있어. 그럼 답이 절대로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했다? 그냥 원초적인 방법은 중등 방식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위치를 바꾸면 돼. 그런 문제가 가끔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그럼 기억 보기는 요게 첫 번째 거네. 요게 두 번째 거잖아. 맞죠?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K가 2일 때 사실 어렵지 않죠? K에다 2를 넣어. 자, 2 넣으면 어떻게 돼? 6x니까 7x 마이너스 y 날라가? 응? y 날라가죠. 그럼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되는지 알겠어? 얘들아, 기울기는 1차 함수에서 문제하는 거잖아. 1차 함수가 x 문자 y 문자 빠진 게 있었냐? y가 없잖아. 이거 볼 것도 없지. 이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개념으로 딱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디귿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한다. 자, 이론상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어요? 자, 이게 의미가 얘와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모아놓은 거래.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판단할 거면 얘와 얘 교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자, 근데 직선의 교점 찾는 건 연립 방정식 아니니? 잠깐 풀어볼까?
아이 더 넓게 시켜. 자, 그럼 대입법해. x는 1-2입니다. 자, 든다. 그럼 3 6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7y는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오네요. 마이너스 4, y는 7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봐. x는 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그럼 대충 그림을 그리게 되면 2사분면점이지? 그럼 2사분면점 여기쯤 있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이. 그러면 요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저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한 게 뭐야?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존재하겠죠. y축에 평행한 직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찾을 거면 자, y축에 평행이면 식이 x는 뭐뭐뭐 아닙니까? 그럼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x는 뭐뭐뭐는 y항이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아까 y가 날아가는 게 있지 않았니? k에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이응복이죠. 그래서 실제로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식이 x는 마이너스 7분의 1이라는 직선이 실제로 만들어져. 존재한다고. 존재한다고. 얘도 존재해. x축의 평행한 것도 존재하겠다. 자, x축의 평행이면 y항이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미안, x항이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대입하면 되냐?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럼 x 날아가겠지. 그럼 그때 y는 뭐뭐뭐가 이 식이 존재해. 어쨌든 존재한 거야. 그럼 이걸 그리면 뭐가 존재냐? 이 문제는 x축의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니? 라고 했는데 만약에 교점의 위치가 y축 위에 있으면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존재하지 않지. 일치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다고 하고. 자,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한 두 직선의 교점의 점을 찾는 게 고등학교 때 아예 안 쓸 테크닉은 아니야. 쓰긴 써야 돼. 판단할 때 그것도 좋거든. 연방을 푸는 게 좋거든. 근데 혼용해야지. 중학교 거만 하지 말고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추가된 거잖아. 그럼 중학교 거랑 같이 쓸 생각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럼 답은 기억 디귿 3번이고 다음. 자, 4번 하면 되죠. 다음 거. 교육청 기출이네. 기울기가 0이다랑 기울기가 없다가 기울기가 0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기울기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기울기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기울기는 x 앞에 계속 오고 0보다 크다잖아. 정의에 의하면. 0이다는 저 기울기의 정의에 안 맞는 거지. 뭐가 헷갈리는 거야? 한국어를 못하는 게 무슨가 봐요. 아, 니은에 써 있는 거?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선이라고 써 있으니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좀 애매한데, 근데 이게 나는 이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미분적분 공부하면 접선의 기울기 해가지고 그것도 접선도 직선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원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라인이 있으면 이걸 접선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것도 직선이야. 일차함수로 구하면. 근데 그때는 기울기가 0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거를 여기다가 좀 빗대서 표현하면 접선이 무조건 1차 함수는 아니거든. 아까 말했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어요? 1차 함수를 포함한 직선이잖아. 그럼 그 개념을 여기다가 도입했다 생각하면 이건 맞는 표현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오류가 생기겠어. 직선이라는 거를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표현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직선이라는 건 얘기했잖아. 1차 함수 포함. x는 뭐뭐뭐 y는 뭐뭐뭐까지 포함이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1차 함수 기울기 그러니까 단어가 표현이 잘못된다고 한 게 이 기울기라는 게 원래는 1차 함수 기울기에서 튀어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쓰면은 좀 거시기 하지 사실. 그래서 일단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직선을 1차 함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직선 두 개를 포함해서 아우른다면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지.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기울기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는 거야. 기울기는 1차 함수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나중에 진도를 나가면 적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따진다 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가게 되면 이건 맞는 표현이고 지금 니네가 공부한 내용까지만 봤을 때에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내 의견이야. 좀 그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교과서 표현 중에 표현이 잘못된 게 있어요. 내 주장이야. 일부 선생님들과도 공유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얘기 못하겠다. 이창수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증가검수 구간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4번 자에 대하여 새 직선에 대하여 L과 M은 수직이고 그 다음에 두 직선 L과 N은 평행할 때 자 이거 그냥 조건대로 풀면 되죠. L과 M이 수직이래. 이거 숙제 체크할 때 정말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았거나 시간이 너무 없었다 여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얘기해. 알았지? 내가 말하는 건 시간이 있는데 안 해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알았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대신. 그럼 다 이해해줘. 내가 말을 빠듯하게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더 이상은 이제 없네요. 쌤, 예. 저 21일이랑 23일날 일찍 못 와요. 왜? 그 왜? 엄마 뭐 연수 가야 돼가지고. 그 연수가 안 돼. 엄마 단어를 바꿔 이 새끼야. 예전에. 네, 애들 봐줘야 된다고? 네. 그때가 언제? 다음 주냐? 쌤 21일이랑 23일이랑 다음 주잖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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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네. 월수야 수목이야. 월수요. 주말에 확실히 하면 되지. 자, 부직선이 수직이래요. 그러면 원래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공식 하나 있죠, 이거. 뭐였어? 나도 몰라 사실 안 써가지고. 뭐였냐? 0이냐 1이냐? 1이었어. 1이었냐? 근데 안 해도 된다 했지. 근데 이 표현에서는 이거 쓰면 편하긴 해. 근데 몰라도 돼. 왜? 이거 기울기 찾는 게 힘들어? 아니잖아. 이해했으니까 힘들어. 아 요즘에 근데 나도 그거 몰라. 중에 아니 뭐가- 진짜 웃기잖아. 선생님인데 공식을 몰라. 근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모르는 거야. 진짜 몰라. 자, 기울기 알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기울기 a분의 1 아닙니까? x하고 계속 찾으면 되잖아. 자,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b분의 4잖아. 그치? 그럼 둘이 곱한 게 얼마라고 외웠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것만 하면 돼. 굳이 몰라도 돼. 저거 왜 외우는지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a 곱하기 b가 4 아니 그냥 4죠. 마이너스 날아가니까 그냥 4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직선. 자, 이건 바로 합시다.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잖아요. 자, 근데 이거 2학년 1차 함수와 방정식 때 공식도 공부했죠.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을 때 분수 3개 만드는 거 있잖아. 응? 니랑 그때 당시 시험 공부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배웠던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자, 공식 뭐였어? 그냥 계수 나열하면은 L가 N이죠. 그러면 X 앞에 계수,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 자, 평행할 때는 둘은 같고 얘는 다르다였지. 이유는 요거 같다는 기울기 같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 했고요. 요거랑 다르다는 Y절편 다르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왜요? 지금에 와서 2학년 건데 알아야죠. 당연히 의미 없이 공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자, 그럼 째려봐야 되는 건 이걸 봅시다. 여기에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생기잖아. 1분의 1이니까 이거 1이잖아. 그럼 분자 분모 같아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4.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이 퍼뜩 떠올라야지. 자, 이거 전개하면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플러스 2AB지. AB. 자, 그래서 더하면 17이네. 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자, 다음. 시험실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 간다고? 시험실 좀 가면. 실컷 놀다가? 네? 실컷 놀다가? 아니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빼고 오게. 뭔 상관이 모자를 벗어보면 아니 근데 제 머리 상태가 제가 어떤지 아무도 안 볼 거니 걱정하지 마. 가서 집게 좀 찍고 올게요. 뭐래. 집게 좀 찍고 올게요.
서 책상 앞으로 좀 하고 좀 지나가. 카메라 보지 말고. 어차피 모자 보이지 않죠? 밑으로 지나가. 이거 그거 고개 숙여, 못 숙이냐? 그렇게 지나가. 동영 지나가는 거 같잖아. 괜찮아,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요. 조회수 얼마 안 나오시는데. 자, 80원. 이거 아마 바이블에도 있을 거야. 숙제는 안 나갔지만. 내 기억이 맞으면 바이블 기본 따지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번호는 까먹었어. 그냥 저거만 놓고 나중에 숙제 좀 참고를 좀 하시라고요. 자, 해보자.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뭐 이것도 똑같아. 고등 버전의 공식을 쓸까? 중학교 때 배웠던 두 직선의 교점에 접하는 연립방정식이 형과 같다를 쓸까를 고민하는데, 자,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고딩 풀이를 해봅시다. 자, 고딩 풀이라 하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난 써먹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냥 순서대로 하지 뭐. K에 요거잖아. 자,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죠. 그러면 이 직선과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자, 얘죠.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뭐랑 뭐 사이의 거리? 이게 직선이지. 문제에서 말하는 건 원점이지. 그럼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무슨 공식이야? D2 공식이죠. 자, 그래서 고딩 방식은 D2를 하는 거야. 아이고 시끄러. 자, 근데 D2는 알겠지만 일반용어로 식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좀 이쁘게 일반용어로 x에 관한 항, y에 관한 항이랑 정리하면은 자, 2kx 플러스 1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에 관한 항은 y 마이너스 ky니까 1 마이너스 ky인가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1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와서 허리. 빨리 들어가. 남부에. 자, 원점 사이 거리니까 D2 공식 소환. 지금은 뭐 고딩 풀이야. 자, 공식 뭐였어요? 제곱이죠. 자, 그럼 제곱해보자. 바로 하자. 4k 제곱. 4k 그리고 플러스 1이고, 자, 제곱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제곱. 두 개 더하는 거지. 그러면 5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분의 x, y에다가 원점 0,0 집어. 네? 아, 이것도 있구나. 그래. 여기다 원점 0, 0 집어넣으니까 1밖에 안 남지. 그러면 절대값 1이니까 그냥 1 됐어요? 그럼 이게 D2 값이잖아.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교점을 지난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 자, 이거 분모의 식 있는 거 해봤죠? 저번에. 분모는 반비례 관계,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D2가 최대지. 최대를 구하려면 분모가 가능한 한 어때야 된다 해서? 작아야 된다 했어요. 누구? 이 녀석이 가능한 작아야지 전체가 최대가 된다 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저 2차식의 무슨 값을 일단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야 돼. 자, 근데 그게 가능해. 최고차항에서 양승곡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라 했잖아. 많이 했지? 이런 건 이제 눈에 팍팍 보여야 돼. 그래서 저 OK 주고 머시기를 표준형으로 바꿔. 이걸 바꾸라고. 시간 없으니까 써줄게. 이렇게 바뀌어요. 표준형으로. 자, 무슨 값을 가져?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5분의 9라는 최소값을 갖지.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D2의 최소값이 아니죠. 얘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의 최소값이야. 그럼 그때의 D2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대입해서 계산해야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3? 역수니까 계산하면 3분의 루트 이렇게 나와요. 일단 답은 이거야. 정리해봐.
아무도 안 봐. 걱정하지 마. 맞아요. 그 조회수 얼마 없어. 일부 공개니까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 니네 반밖에 못 본다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니네 반 재생 목록을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봐야 돼. 근데 그걸 찾는 게 누구 하겠냐. 진짜요? 동영상 누르면 그쪽에 탭에 보면 재생 목록 탭 있잖아. 거기에 니네 반 누르면 보이긴 보여. 근데 눌러서 누가 보겠냐고. 내가 무슨 몇백만 유튜버도 아니고 누가 봐. 안 봐. 갑자기 어느 날 제 얼굴 보면 센터집니다. 예. 빨리 적어. 중등 방식도 얘기해보자. 이거 사실 문제가 가치가 좀 있어. 자, 적었냐? 그래서 군대 얘기는 언제 해주냐? 맞아요. 그게 중요하니 지금. 선생님이 군대에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쫙 있는 데서 혼자 가운데 있었다는 저런 거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음,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제 기억력은 좋아요. 기억력만 공부를 좋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기억력만 좋아서 문제지. 니들이 이게 평소에 할 때 개판으로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해. 네, 이제까지 안 쓰나 지켜본다. 저 에밀레종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에밀레종이요. 윤리중이 아닌가? 그 저번에 얘기한 거? 네. 도신각 종인가? 몰라. 기억이 안 나. 아니 그 무슨 종이야? 아니, 경주에서 옮겼던 걸로 기억해. 원래 그 에밀레종 엄청 잔인하던데 스토리가. 저까지 모르겠어. 레스토랑이 잔인하다고? 아니 스토리가 잔인하다. 왜 레스토랑도? 그 위치가 이상하다. 에밀레종 만들 때 자꾸 완성이 안 돼가지고 예. 지나가던 스님이 그 애를 받치면 제가 말 안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 빨리 와. 나 적었어요. 자, 둘 다 중요해. 자, 중등 방식은 이래. 자, 중등은 저 공식 모르죠? 모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 두 직선의 교점을 그냥 찾아. 자, y는 2x잖아.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2x는 3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2가 되죠. 이게 교점의 좌표잖아.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저거 풀 때 그림 안 그렸죠? 내가 왜 중학교 풀이도 왜 알려주려고 그러냐면 원래 여기 그래프 나누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 중요하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나가게끔 직선이 그려지는 거겠지? 자, 그럼 생각. 이제 물어본 게 뭐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 여기.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자. 만약에 첫 번째 직사각형의 제곱 이렇게 그렸어. 아, 너무 직관적으로 그렸나? 조금만 바꾸자. 이런 직선이 그렸어. 여기 지나간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기본 그림의 형태가 수선의 길이였지. 그럼 그때는 수선의 길이가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이 노란색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야. 그럼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없을까? 요 길이가 좀 더 길어질 수 없을까? 최대값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회전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돌렸죠. 그럼 그때는 수선의 길이가 이렇게 되지. 좀 길어졌네. 돌리면서 길어지지 않을까? 어? 그럼 어떻게 돼? 조금만 더 돌려볼까? 여 주황색까지. 그럼 그때는 이게 수선의 길이지. 혹시 눈에 띄니? 수선의 발이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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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어디에 근접하고 있어? 두 직선에 교점에 근접하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그렸을 때 저 수선의 발이 딱 교점에 딱 올까요? 수선에 딱 내렸을 때 교점에 정확하게 교점 맞네. 이렇게 됐을 때 있지. 상황상. 그럼 이게 어느 순간이야? 원점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빨간색 직선이 수직일 때. 그러면 그때만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두 직선의 교점의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 그때의 수선의 길이 빨간색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그럼 뭐 하면 돼? 피타 돌리면 되죠. 자, 요 길이 얼마였어? 자,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자, 길이가 3분의 2고 길이가 3분의 1이 되는 거. 자, 저거 피타 돌리면 돼. 저거 나와죠? 암산할 수 있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9분의 1, 9분의 4 더하면 9분의 1 루트 씌우면 3분의 루트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도 좀 알고 있죠. 맞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어떨 때 저 수선의 길이가 길어질까? 회전을 하면 할수록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는 과정 상에서 보니까 수선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근데 그게 언제가 최대야? 수선의 발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딱 찍는 이 순간이 가장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아예 Y축, X축하고 평행하게 돌아갈 수도 있죠. 이 점을 어쨌든 지나가야 돼. 그때는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요 칸수밖에 안 되잖아. 2점. 두 칸. 됐냐? 근데 이 두 칸보다 제가 두 칸이 아니지 미안하다. 3분의 2칸이죠 이거는. 근데 얘보다 얘가 더 길어. 해보면. 이거 3분의 루트 4잖아. 얘가 더 크지. 루트 값이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빨간색일 때가 최대다. 언제? 수직일 때. 수직일 때. 뭐 여담이지만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도 계산할 수 있겠죠? 왜?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찾아서 자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 3분의 1 y의 증가량 이거 맞구나. x의 증가량 3분의 1 y의 증가량 3분의 1 기울기 2지. 그럼 얘가 수직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분자분모 뒤집고 그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것도 구해야 되는 문제지. 최대 1대2 k 기울기 찾으세요. 그렇지. 자, 참고하시고. 자, 일단 적자. 여기 지울게. 자, 84번. 싫어요. 너무 숙제 안 해온 거 0.3 깐 거야. 저요? 네, 그럼 수요일부터 하죠. 일단 수요일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이틀 동안 고생하시고 숙제하시고. 네. 아니 제 진짜로 주말에 나가지 말았으면 다 해왔어요. 그래, 원래도 정기활동 할 수 있죠. 저희 다 변명이야. 응? 일요일에 할아버지 팬분이라고 가지고 할아버지 할 수 있어서 되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별명입니까? 할 말이 많지만 참을게. 별명이냐고요? 말해보세요. 말하면 싸움이 날까봐 안 하네. 자, 다음 거. 자, 1084번은 두 번째 식을 딱 보면 내가 팁을 준 게 나오죠. 뭐야? XY를 제외하고 문자가 두 개가 있지? N문자. 그거 내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했어요? N에 관한 항등식 기준으로 식정리를 하여라. 라고 했죠. 왜 주나요? 응?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자, 봐라. x 더하기 2지. 자, 이렇게 됐죠? 네. 맞지? 자, 그러면 m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괄호를 연관되는 맞춰는 거 맞나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정점에 잡혀있잖아. 그렇지? 무슨 얘기야? 이 직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게 왜 이제 중요하냐? 얘네가 이미 정점과 관련된 문제를 2학년 1차 함수 때 해봤어. 근데 그때는 정점의 개념을 몰라도 이 직선은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는 걸 절편을 이용해서 쉽게 찾았는데 얘는 절편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점이야. 근데 그 지나는 점이 항상 고정이다라는 개념을 찾기에는 중학교 때 못해요. 고딩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이 직선은 그릴 수 있죠. 그쵸? 자, 얘 하면은 y는
자, 정리하면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y절편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는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자, x절편 계산하면은 2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렸는데 이제 요 직선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직선 무조건 어디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요 위에 점은 아니죠? 맞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아니잖아? 자, 그러면 근데 요 라인은 딱 맞네. 마이너스 2면은 한 여기쯤 있겠네. 그러면 요 직선은 요거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요걸 지나면서 막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려지고 막 다양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똑같아. 정점은 여기 딱 직선 고정시켜 놓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시키는 거야. 회전. 막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돌려봤을 때 교점이 4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언제 교점이 4사분면에 생길까요? 언제 생길까요? 그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내 생각은 이래. 교점이, 자, 만약에 얘네들이 이게 평행하게 그려지면 당연히 교점이 생겨 안 생겨? 평행할 때 안 생기지. 그럼 돌려보자. 어떻게 해야지 교점이 이쪽에 생겨?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서 도직선이 x절편이 딱 똑같아지면 이때는 당연히 교점이 4사분면에 없죠? 그럼 얘보다 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오케이? 어떻게 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이때는 교점이 4사분면에 생겨 안 생겨? 생기기 시작하지. 자, 그럼 알았다. 일단 연두색 직선이 경계선이야. 근데 이때는 교점이 안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무슨 값? m값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4사분면에 생기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교점이 4사분면에서 안 생길까? 더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연두색 직선 있죠? 저게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져 버리면 근데 교점이 딱 어디 축 위에 있어 버려? y축 위에 있잖아. 근데 이러면은 4사분면에 교점이 생긴 거 안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지. 그럼 반대로 이 노란색보다 조금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휙 돌리면 그때는 교점이 요 위에 어딘가 이렇게 생기겠지. 상상이 되니? 자, 그래서 판단했어. 4사분면에 생기고 안 생기고의 가이드라인은 연두색과 노란색 사이구나. 그래서 이때의 m값 찾는 거야. 근데 m값이 기울기 아닙니까? 먼저 1차 함수일 때 기준으로. 자, 그럼 봐봐. 연두색 기울기 어떻게 찾으면 돼? m값이 기울기잖아. 이거 y는 하고 붙였을 때. 물론 m이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구해? 연두색. 지나면 두 점을 찾으면 되잖아. 연두색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2, 0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1차 함수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4 증가할 때 1 증가했죠? 기울기는 4분의 1이야. 이거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교점이 이때 4사분면에 안 생겼잖아. 노란색은 x축과 평행하니까 저 노란색 식은 무조건 y는 뭐죠? 직관적인 판단. y는 뭐는 x에 관한 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x는 날라가야 돼. 그럼 x가 날라가려면 m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계산할 필요가 없어. 우린 식의 형태를 알잖아. x항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저 m값이 0이어야지 x가 날아가잖아. 그래서 이때 이 노란색일 때 m값은 0이야. 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0하고 4분의 1 사이겠죠. 자, 근데 범위 안에 얘 때문에 두 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동호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겠죠? 0일 때 4분의 1일 때 m값이 교점의 위치가 4사분면에 위치하지 않을 때지. 그래서 범위 안에서 제낀 거야. 자, 주관식이지? 답은 이거야. 네.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예. 기울기가요. 예. 이게 이렇게 될 때는 0이고 이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굳이 따지면 무한대야.
그래서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없다지. 우리 탄젠트 90도도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네. 그것도 무한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생각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x가 정말 코딱지만큼 변했는데 그때 y의 변화량이 너무 큰 거야. 그럼 겁나 작은 숫자 분에 겁나 큰 숫자잖아. 너무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런 개념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극한, 그 미적분 쳤다는 함수의 극한인데 거기에서 할 거야. 하면은 좀 더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니네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정의 내려서 공부했는데 왜 0을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도 극한 개념을 공부하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어쨌든 지도 빨리 나가기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수투 공부하면 개 어렵죠 물론.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니네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더 다분히 수학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긴 하지. 얘기했잖아. 적분 공부하면은 니네 원뿔의 부피 공식이 왜 3분의 1을 곱하고 9의 부피 공식이 왜 3분의 4를 곱하는지 다 증명이 된다니까. 식이 나와요 그렇게. 근데 중딩 때는 그딴 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지. 자 다음에 89번. 다음 여기 안 앉을래요. 뭐? 다음엔 여기 안 앉을래요. 불편해? 여기 안 보여요. 왜 앉았어? 근데 저도 여기서 다음은 저쪽에 앉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얘 여기 때문에 안 지금 보이고 가. 근데. 이렇게 보면 얘 때문에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 몰라 알았어요. 굉장히 허리 돌리기 힘들어요. 내가 허리에 파스를 붙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해요? 저희 쉬는 시간 한 번 더 주시나요? 아니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할 거야. 상처받았어요. 안돼 안돼. 쉬는 게 사치야지. 저희 사치 분류를 니네 아까 시험 시간 15분 더 해서 쉬는 시간 한번 쓴 거야. 저는 그때 다 했었는데 너만 배우자. 슬프네. 자 1089번은 개 쉬워요. 똑바로 앉아주나. 자 어느 두 직선도 서로 평행하지 않은 똑바로 앉으라고. 평행하지 않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원래대로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 실제로에서 만나면 되나요? 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다는 말이 만약에 없다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만 평행할 때. 세 번째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공부했어. 근데 이 문제는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외. 이거밖에 없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풀면 돼. 오케이? 이거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심지어 더 쉬워. 왜? 중학교 2학년 때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다 없기 때문에 그때의 뭐 이 문제 A 값이죠. A 값이 하나가 아니라 막 3개 나올 때도 있었어. 시험 대비할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되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 그래서 나머지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풀었지. 이유가 뭐였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이 일단 교점이 생겨야 되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세 번째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세 번째 직선에 지나가니까 대입이 가능했죠. 근데 좀 이제 곤란한 게 뭐예요? 중학교 때는 세 개 중에 2개는 알려줬다. 얘는 하나가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다 아는 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풀이가 다르냐? 똑같다. 알았냐? 문자가 있다고 이걸 선생님 교점을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2학년 때 내신 대비 제대로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쫄지 말고 이거 2개 그냥 교점 찾던가. 자, 풀어볼까? 문자에서도 풀 수 있잖아. 자, 대입법 할게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이 해라 라고 있잖아. 자, y는 x 플러스 a. 자,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니. 자, 그래서 x가 그냥 나오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y는
x 대신에 넣었으니까 2a-1이지. 자, a가 있긴 하지만 그 좀 쳐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 이 점을 얘가 지나가는 거야. 네 번째 대입하는 거야. 풀이가 뭐가 달라? 문자 하나 있다고 이거 못 풀었다고? 곤란하죠. 솔직히 말하면 풀이가 다른 게 전혀 없는데 똑같이 풀면 돼. a는 숫자야. 최면 걸고 풀어. 문자 하나 더 넣으면 오답률이 하늘을 치솟아 그냥. 풀이가 똑같은데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자 합니다. 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써줄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대입하면. 자 풀이 똑같다는 거 느꼈지? 자 다음 문제 풀자마자 소리가 나네. 준아 필기하고 있냐? 몸이 안 좋아? 준아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준아야? 어디가 안 좋아? 요즘 시국에 몸이 안 좋으면 가는 게 맞아. 열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러면 기운이 없어? 뭔데? 가. 저혈압. 진짜 가 보내줄게. 가라니까. 집에서 영상 보고 좀 노트 정리해. 표시만 해놓고 가라. 어디부터 안 했나. 지금 문제 1089번. 집에서 영상 봐야 돼. 가. 너무 앞으로 가야지. 언제부터 그랬어? 응? 언제부터 그랬나? 시험 보고 나서? 가. 준아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아마 몸이 안 좋더라. 알았지? 대화를 해야 내가 네 의지를 알고 보내주는 완전히 할 거야. 얘 나 얘가 뭐 머리를 네가 원해서 앉은 거잖아. 여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얘 말하면 하루만 조심히 가고.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자 이제 뭐 해야 되냐? 1090번. 90번 맞지? 네. 야 이거 원방을 하지도 못하네. 와 오늘 원방 안 아니 나가면 아니 근데 이건 해야 돼. 순서대로 이건 해야 돼. 원방 안 나가면 안 돼요? 자 일단 밀리고. 원방 안 나가면 숙제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마. 내가 뭔가 더 내주겠지. 차라리 그걸 더 내주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ABC의 외심과 직선 다음 직선 사이에 자 x-y 그 문제에 언급된 식이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외심 문제 앞에서 해봤죠. 어떻게 풀어서 앞에서 외심의 특징을 이용했지. 뭐였어요?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그 그림에 있는 세 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찾는 거 가능해? 칙 다 나와 있잖아. 좀 귀찮지만 어떻게 풀 수 있어? 각각의 교점의 좌표는 다 연립방정식이니까 각각의 교점을 두 개씩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교점을 다 찾는 거지. 자,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써줄게. 연립방정식은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림에다 써봐. 자, 여기에 마이너스 5,1이고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1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1,1이야.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썼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했을 때, 자, 그 외심의 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서 평면 좌표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P점, 외심이라고 해놓고 x, y라고 둔 다음에 뭐였어? AP, BP, CP의 길이가 같다. 이거 했지. 쪽지 시험도 봤잖아. 제곱 해가지고 이 찾았었잖아. 어떻게 했어? 두 개씩 적당히 짝지어서 연립방정식이었잖아.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다 날라갔었잖아. 그래가지고 저 좌표를 찾는 게 가능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게 되면은 지금 말한 건 평면 좌표 방식이지. 그래서 풀게 되면 자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 나와. 어떤 거라서 과감하게 생략 이거는 자 타인데요. 그럼 얘와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자 D2 하면 되잖아. 손이 바빠져야 돼. 이거 찾는 것부터 3번 연방해야 된다. 귀찮아 죽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요직선이 y는 1이니까 y좌표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실제로 연방은 얘밖에 없어. 얘밖에. 앞에 평면좌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재수 없는 게 이거 이렇게 뭐라 그래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닌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연방 3번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자 아무튼 D2 공식 써볼게요.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넣으면은 4절대 값이지. 자 그럼 루트 2분의 4 그럼 2루트 2? 그래서 답은 나와요. 오늘도 개념 있어요? 개념? 네. 고민이야. 개념을 더 내줄지 아니면 그냥 방위부를 더 내줄지. 뇌치를 증상 중에서 계속 졸리고 누우려고 한다는 증상이 있다는데 나 그럼 평생을 뇌졸중으로 살았다. 뇌치를 뇌출혈 둘 중에 아니구나. 예전에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 친구는 뇌출을 해야 할까요? 자 지금 말한 거는 평면좌표 방식한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 유형 익히기 풀었을 때 다른 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였어?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준 거야. 이건 무슨 특징 쓴 거야? 외심에서 제일 많이 썼던 거 꼭지점까지의 거리도 갖다를 쓴 거지. 근데 하나 더 있잖아. 수직이동문선의 교점이잖아. 외심이.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요직선에 수직이동문선을 식을 세워.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니네 수직이동문선의 방정식 했어요 안 했어요? 유형 익히기 있었잖아. 뭐였어요? 수직인 직선의 특징은 첫 번째. 수직인 직선의 특징은 자 이게 수직이동문선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녀석의 특징은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 원리였지. 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알겠어? 이 녀석의 누구를 지나? 중점을 지난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이지. 자, 늘 얘기하지만 식 세우기는 지나는 점 무조건 하나는 알아야 된다 라고 했잖아. 자, 근데 얘는 좀 스페셜하게 뭐냐면 원래대로면 뭐 해야 돼? 원래대로면 중점을 구하고 두 번째는 수직이다라는 특징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썼었죠. 근데 문제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빵이잖아. 굳이 따지면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 빵이잖아 어쨌든. 그러면 0 곱하기 기울기에서 1이 잠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공식이잖아.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실질적으로 뭐야? 0이야. 야 그럼 생각해봐. F가 뭐예요? 뭐야 이거? 없다지. 언제 했어요 이거? 넘어갈게. 자, M값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정의낼 수 없다. 이게 그 말로만 듣다. 알겠어? 그래서 M값을 정의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기울기를 못 찾으면 식을 못 세우는데? 응? 잘 들어라. 노트 정리했잖아요. 조금 지났는데 살짝 지났는데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식 세우기를 하는 방식이 무슨 원리야? 지나는 점 플러스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 세우기 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4개 중에 두 번째 방식이었어. 자, 근데 기억을 떠올려. 공식 4개 외우는 사람은 찐다고. 그 4개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 4개 공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단점. 노트 정리 분명히 했다. 내가 빨간색으로 써줬다. x는 뭐뭐뭐꼴은 표현을 절대 못한다고 했어. 기억해야 돼. y는 뭐뭐뭐는 표현할 수 있어요. 찾아봐. 써있어.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니네. 공식 4개를 외웠다? 뭐야 그게? 너 몰라도 식 세워. 중학교 때 했잖아. 몰라도 돼. 이걸 알아야 돼. 자, 잘 들어. 이거 누구랑 수직이에요? x는 뭐뭐가 미안. y는 뭐뭐뭐와 수직 아닙니까? 야, y는 뭐뭐뭐와 수직은 x는 뭐뭐뭐 아니었냐? 중2 거잖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방식으로 네 가지 공식으로 저거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아니 이미 느꼈잖아. 이걸 구할 수 없어. 그럼 이 공식 못 쓰는 거야. 왜 못 쓰는 거야? 개념 노트에서 했잖아. 이 공식 이 식은 못 찾아. 그 네 가지 공식으로. 노트 정리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노트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걸 다 노트만 내지 말고. 됐냐?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세워? x를 뭐뭐말하는 걸 찾았지 그림에서. 근데 y는 뭐뭐말 수직인데 그럼 뭐는 알았어? 이 직선은 기울기는 못 찾지만 지나는 점은 하나 알아냈잖아. 그게 어디 갔어요? 이거죠. 그럼 우리 공부한 게 뭐야? x는 뭐뭐뭐는 저 위에 있는 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마이너스 2로 같다 라고 공부했지. 중학교 2학년. 따라서 소식은 개념으로 찾아요. 공식에 의존할 수 없는 거지. 자, 뭐 어쨌든 못 찾았어요. 수직이 등분선 하나 세웠지. 그럼 또 다른 수직이 등분선은 뭐가 있겠어? 이 직선과 수직이 등분선이고 구하는지 이 직선과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는지 뭐 둘 다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외심은 삼각형 밖에 있는 건 알죠 우리. 자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찾아가지고 얘와 얘 교점 찾으면 되고 자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1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점과 이점의 중점 지나고 플러스 이 직선 문제에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x-y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기울기 얼마야? 1이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중점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4,2지 그럼 식 세워보세요. 이거 공식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되는 거야. 됐냐? x를 뭐뭐뭐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이게 나와. 어디 갔어? 그게 이게 나와.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조금 수학적인 가치는 뭐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둘 다 도형 나누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요즘 공부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다. 연습 다 해놔야 돼. 왜? 어떤 문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문제는 이것만 될 수도 있는 거야. 다 해놓는 게 좋지 당연히. 자 다음. 자 1091번. 자 이건 좀 어려워. 잘 봐. 나이스 걸.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응? 이건 진짜 뭘 말하는 건지. 아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쌤 그 뭐야 중학교 1학년인가 그 블랙라벨 그 동생이 하거든요. 맞나? 뭐 블랙라벨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걔네 담임 선생님이 김수가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하라고 물었대요. 걔 담임 선생님이 그거 모르겠으면은 언니한테 물어가지고 풀어와 했어요. 언니가 모르면은 언니는 나한테 만든다고 전해라고 했는데요. 개 어려워요. 진짜 진심으로 뭔 개헛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이런 거 모른다고 지금? 아니 그 뭐지? 뭐였더라? 얘들 블랙라벨 한다고? 걔 저 블랙라벨인데 그래? 되게 빡세게 하네. 아 1학년이라고 한 거. 그냥 근데 그 진도 어디 나가나? 지금 서희수분에 풀어줬던 것 같은데. 아, 블랙라벨요? 네. 저거 어려운 걸 하네. 진도 많이 나가나? 자 합시다. 일단 이 문제는 자 Q 아래 길이를 물어봤죠.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중등 방식으로 풀이가 가능할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등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원래 고등학교 도형 문제 풀 때 고민할 때 좋은 게 잠깐 이 문제를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최대를 걸어보고 그냥 중등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해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거 얘네 이제 중3 특강 때 했던 거야. 조금 이제 기억이 거물거물한데 이거 결국에는 QR 현의 길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중3 때 원과 현 문제야. 원과 현 문제 풀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였다. 자 조금 오랜만에 하니까 잘 들으세요.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한다고 본 거였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원 문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잠깐 중3 내용이야. 원 문제는 반지름 보조선이 최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반지름까지 그으면 중딩 때 피타를 썼어. 피타 썼어.
그러면 첫 번째 중등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나요? 이 원이 정사각형 안에 딱 껴있으니까 지름의 길이가 변의 길이랑 똑같겠지. 그럼 10cm잖아 거기. 5cm. 그럼 반지름은 뭐야? 그거 하나 해결. 그러면 이 문제는 이 길이를 찾으면 곱하기 2배 때리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중등 방식으로 물어봤지. 지금 중등 방식 하고 있다니까. 이걸 구할 수 있나요? 조건이 부족해서 못 구해요. 중학교 때는 이게 있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막히는 건 얘 하나 때문이에요. 막혔지? 그럼 이제 배운 걸 써먹어야지.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은 뭐였어? 중학교 때 도형을 좌표 편면에 옮겨버려서 모든 걸 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게 무슨 기하야? 해석 기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다 어떻게 그릴까? 좌표 편면에 옮겨버려. 그럼 설정하자. x축, y축을 그려야 돼. 그럼 어디다가 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직선이에요. 웰차 함수인 거야. 그럼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어쨌든 옮겨 그리면 우리 파푸스의 정리 같은 거 공부했을 때 느꼈던 게 뭐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했잖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쨌든 문제 푸는 입장이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림을 옮겨 그릴 거면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된다면 느꼈잖아. 이거 모르니까 못 찾는다. 그렇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y축으로 그려요. 얘를 x축으로 그릴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왜? 원점지라는 직선은 개편하잖아. y는 얘 ax꼴이니까. 괜찮니? 그리고 원도 뭐 이건데 원방 내용과 좀 연관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접하는 원은 뭐 오늘 문제를 못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원이 축과 접하는 거 숙제는 안 나갔죠. 접하는 문제는 식이 좀 간단했거든. 물론 이 문제를 원의 방정식으로 풀겠다라는 건 아니야. 자, 그럼 거기 보자.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게 P점이래. 여기. 그럼 길이가 3분의 1로 쪼갠 거지. 2대 1이니까. 그럼 여기 3분의 1이겠네. 자, 됐어? 중딩 때는 저거 계산 못 한단 말이야.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0 미안하다. 3분의 1이가 10이죠? 자, 그럼 이거 식 세울 수 있지. y는 ax인데 기울기 어떻게 돼? x가 10 증가했을 때 y는 3분의 10이 증가하잖아. 기울기 얼마? 3분의 1이죠. 그럼 빨간색 어떻게 찾을까? 자, 지금 고등시선으로 체인지했어. 빨간색은 어떻게 찾을래? 직선하고 얘는 점이에요. 심지어 수선이에요. D2죠. 그럼 이 좌표 알아야죠. 점도 도형이다 얘들아. 그러면 점도 좌표 표면에 옮겨그렸으면 반드시 좌표를 찾아야 돼. 좌표를 나타내는 게 식이야. 이건 말 그대로 식이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는데? 접하는 게 편하다 했지. 왜? 반지름이 5인 건 아까 알았잖아. 중경시선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접점하고 수선 내리면 그게 곧 반지름이야. 이건 물론 정사각형. 반지름이 5란 다 5란 그럼 어떻게 하면? 좌표가 5칸, 4칸이지? 5,5야. 다 했어. 자, 따라서 빨간색을 D2로 찾을게. 하자. 자, 물론 D2는 표준형보다 일반형이 편했다. 정리하면 3x 빼기 y는 0이죠. 자, 그래서 D2에다가 싹 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다음에 그냥 네? 왜? 2항 했잖아. x 반대로 했구나. 아이고 이거지. 자, 어쨌든 10은 맞지? 자,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절대값? 10분의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자, D2 찾았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중학교 때 이 길이가 나와 있으면 피타 돌렸잖아. 근데 고딩도 어쨌든 피타는 돌려야 돼. 생각해봐. 야, 이게 길이라고, 길이라고 2점 찾고 2점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겠다? 생각은 좋지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심지어 복잡하지. 심지어 니는 2점은 못 찾아. 왜? 얘는 직선과 원하고의 교점이잖아. 원의 방정식 공부 아직 안 했잖아. 이 단원에서 봤을 때는 생각은 가능해. 얘도 어쨌든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연방이 돼.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찾고 이걸 찾는 게 지금은 무리수라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등 방식으로 혼용을 해야 돼. 피타를 쓴 게 조금 더 효율적이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지 중학교 대용 고등학교 때도 쓴다고 피타를 쓰긴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별표라고 합시다. 그럼 별표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뒷변의 제곱에서 D2의 제곱을 빼면 되죠. 루트 15. 답은 이별표죠. 5번. 자, 답은 5번이야. 좀 어렵지? 결국 이 문제는 고등 방식의 해석기하 문제다. 그림 자체를 좌표 평면에 옮겨 그려서 푸는 문제다.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문제의 곤란한 부분을 해석기하로 풀 수 있는 부분이다.